안녕하세요. 창공팀의 발표를 맡게 된 남선우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에 대해 아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맞춘 인도의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만약 이 예언가가 여러분들께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망칠 것이니 어서 죽이도록 해라 라는 예언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라면 예언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자식이 정말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이 맞을까요? 고작 예언가의 말 한마디에 나와 내 자식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광해와 설해, 이들의 어긋난 운명의 시작은 무당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임진왜란 속에서 태어난 광해의 첫째 자식에 대한 기록은 오직 피난 행록에만 나와 있습니다. 태어났으나 생사를 알 수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언급조차 되지 않는 미스테리한 광해의 장자,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592년 5월 12일 신탁으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한 문성근 부인의 자식. 하지만 산파로 간 무당 무명에 의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30년) 후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 저곳이 바로 무명의 집입니다. 근데 왜 무명은 없고 설해와 경수만 있는 거죠? 설해와 경수가 무명 몰래 사람들에게 사기점을 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하얀 빛이 가득한 곳으로 보아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밖에 없으니 걱정 말고 두 다리 쭉 뻗고 자거라. 그때 의문스러운 남자와 무섭게 생긴 학수가 무당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다짜고짜 무명을 찾는데요. 저 멀리 학수와 설해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무명은 서둘러 무당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무명은 설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넌 덫으로 쓰일 운명이란다.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코 복수 같은 건 꿈꾸지 말거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경수를 지키거라. 이어 무명은 바로 내일 기우제를 지내러 궐에 들어간다는 말을 남깁니다. 어머니! 무명의 죽음을 보고 오열하던 설해. 그때 설해의 앞에 능양군이 나타납니다. 범인을 찾지 마십시오. 범인을 알고 있는 듯한 능양군. 설해는 그런 능양군에게 간절히 청하는데요. 나리, 제발 이 하찮은 목숨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누구인지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궁에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의심 가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렇습니다. 설해는 기우제날 무명의 뒤를 쫓는 학수를 본 것인데요. 학수는 분명 궁에 드나들 수 있는 호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양군은 왠지 설해에게 눈길이 갑니다. 그렇게 능양군은 설해가 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무수리로 궁에 들어간 설에 빠르게 궁 안 상황을 파악해 나갑니다. 그러다 무명을 죽인 범인이 광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복수의 마음을 품은 설에는 우선 광해와 가까워지기로 다짐합니다. 한편 그 시각 저작거리에선 청년들을 향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 생활을 하던 설에 마침내 광해와 만나게 됩니다. 설에는 광해의 앞길을 막고 능양군에게 미리 받은 정보를 말하는데요. 전하께선 용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으니 푸른 빛이 피어나거든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하옵니다. 허나 오늘 밤 동쪽 끝에서 푸른 기운이 보입니다. 전하의 목숨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곳을 피하십시오. 설의 말은 모두 진실이었고 설에는 그렇게 광해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왜인지 중전인 문성군 부인은 설해를 지나치게 경계합니다. 한편 능양군은 저작거리에서 벌어지는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중입니다. 이 부적 중간에 있는 도장. 이 도장의 주인만 알아내면 된다. 능양군과 설해는 만나 서로가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데요. 나리, 지금 전하께서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라. 아, 설애야. 혹 이 부적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능양군. 독약입니다. 이를 본 설해는 능양군에게 말하지 않고 독약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설해. 궁녀가 다가와 광해에 부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참에 광해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설해는 술에 독약을 탄 후 광해의 처소로 향하는데요. 아들을 찾았네. 정말 살아있었어. 그래서 자네가 한번 봐줬으면 하는데. 들라라. 전하, 중전입니다. 대군이 많이 피곤해 보이니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에 취해 잠에 들어버린 광해. 설해는 이 틈을 타 강련전 내부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도장을 발견하는데요. 이 도장은 나리가 말한 부적 가운데 찍혀있던 거잖아. 광해가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임을 알게 된 설해. 경수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곧장 경수의 처소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다던 문성군 부인의 명령. 문성군 부인은 어딘가 수상해 보입니다. 설해는 그녀를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문성군 부인이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피해 안으로 들어간 설해. 그곳에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설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엄청난 양의 부적과 예언이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천천히 예언과 부적을 보던 설해. 경수가 1592년 5월 12일에 태어난 여자아이를 위한 제물이라는 것과 그 여자아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당장 경수가 죽을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설해는 능양군에게 도움을 청하려 달려갑니다. 나리, 도와주십시오. 저의 친남매와 같은 자를 전하와 중전마마께서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능양군의 곁에 나타납니다. 설해는 익숙한 얼굴을 보고 굳어버리는데요. 바로 학수입니다. 광해의 측근인 줄 알았던 학수가
알고 보니 능양군의 첩자였던 것입니다. 경수를 살려달라고. 그럼 도장을 가지고 오너라. 왜 순서를 모르느냐? 그게 먼저다. 당신이군요. 내 어미를 죽인 것이 당신이었어. 그렇습니다. 과거 광해에 의해 아버지와 동생을 떠나보내고 계속해서 반정을 꿈꾸고 있던 능양군. 지속된 가뭄으로 광해가 무당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은 능양군은 몰래 무명과 손을 잡으려 했던 것인데요. 무명의 일을 거절하자 무명을 죽이고 설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당일 설애는 경수를 살리기 위해 광해의 도장을 훔쳐 능양군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경수를 내리고 도망치기 위해 광해에게로 향합니다. 광해는 연회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부로 용상을 넘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오. 경수는 어딘가에 묶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시각 연회장에 도착한 설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굿을 준비하거라. 어디를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전하! 반정군이 이곳으로 오는 듯 보입니다. 네가 빨리 굿을 시작해야겠구나. 왜 그리 자식을 죽이려 드는 것이옵니까? 내 자식은 날 용상에서 끌어내릴 운명을 타고났다고 했다. 그것 말고 더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냐? 한낱 무당의 말이옵니다. 그걸 어찌 믿으십니까? 모두 죽이거라! 전하! 반정군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내 손으로 죽이기만 하면 모두 괜찮아질 것이다. 전하!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다. 우리도 나가자. 그렇게 반정이 끝나고 능양군은 조선의 16대 왕 인조가 됩니다. 광해와 문성군 부인은 유배를 떠납니다. 설애와 경수는 일상으로 돌아오고요. 유명의 묘에 앉아있는 두 사람, 잔뜩 지쳐 보이지만 한편으론 평화로워 보입니다. 영화 화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첫째 자식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신탁을 굳건히 믿은 광해. 과연 첫째 자식이 모든 것을 망칠 것이라는 신탁 때문에 광해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광해의 잘못된 믿음과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현재까지도 사회에서는 여전히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화계의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하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 또한 화계의 광해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광해의 편향된 믿음과 이에 맞서는 설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화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